나만의 학생부 만들기 전략, 세우기 전략.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차별화를 내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거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세울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나만의 주제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주제라는 건요, 대학의 학과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의대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의대를 갈 거야. 가도 돼요. 그런데 그건 대학의 학과명이지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의대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교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어이 자네 최성호 군 우리 의대에 왜 왔나? 왜 여기를 오려고 하나?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 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지? 뭐예요? 의대에 왔는데 의사가 되려고 한다? 아니 왔으면 의사가 되려고 온 거겠죠.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의대에 왔냐는 건 의대가 수단이고 그 의사가 된 이후에 그걸 통해서 결국 종국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뭐예요? 목적이 있느냐예요. 저는 암을 좀 치료하고 암 환자들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인 거지. 의사가 되었으니 뭐 좀 해볼까? 그럼 암 좀 치료해볼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주제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암을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명과학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야 되려나? 아니면 암을 치료하기 위한 돈이 너무 많이 드네. 보험제도를 좀 고쳐야 될까? 그러면은 사회보험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행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고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죠. 이거 꼭 있으셔야 돼요. 학과라기보다는 학과를 가야 하는 이유를 만드는 그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를 저는 보통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의 학과와 수강 과목은 정해져 있죠? 그죠? 대학의 학과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또 내가 고등학교 때 듣는 과목 이름도 정해져 있죠? 근데 주제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관심사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1학년 때 관심사와 2학년 때 관심사, 1학년, 2학년의 주제가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제는 꼭 있긴 있어야 돼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다. 주제가 정해지면은요, 뭘 해야 될지 고민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생기부가 구체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야, 너 뭐 할 거야? 나 그냥 회사 취업 회사원 될 건데. 아니, 무슨 회사, 최소한 무슨 회사를 갈 건지 목표는 있어야죠. 알았어, 오케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현대자동차 관심이 있다. 그럼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고 싶어. 그럼 자네 여기 현대자동차에 왜 왔나? 저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있다든지 미래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제죠. 그죠? 따라서 그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그 한 놈만 파면 돼요. 그래? 뭐만 생각했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생각하면 되고. 자, 수학 시간에 나 어차피 자율주행 자동차 관심 있으니까 수학도 내가 하는 거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학교 생활할 때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고요. 생기부가 구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럼 더 구체화되면 뭐예요? 테슬라 나오겠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 인공지능도 나오겠네요? 계속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제는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학과는 그게 안 돼요. 학과는 오히려 퍼뜨려요. 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영학과 생각해 볼까요? 경영학과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많죠. 따라서 학과를 생각했다가는 활동이 중구난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주제는 한움을 깊게 파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꼭 가지셔야 된다. 이게 제가 나만의 전략 세우기 할 때 꼭 먼저 짚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략 포인트 두 번째. 제가 학생부에 3가지 활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가지 활동에 각각 맞게 우리 학교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율활동 아까 있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다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율활동은요, 그 자체로는 활동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네. 뇌과학에 대한 강연을 들었어. 난 졸고 있었죠. 그 자율활동에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안 써 있고요. 그 교수님이 오셔서 무슨 강연을 해서 난 참여했다. 이렇게밖에 안 써 있어요. 그 대학에서 봤을 때 이거는 별로 주목할 만한 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가는 될 수 있어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율활동에서 내가 뭔가를 이 교수님 강연이 좀 재미는 있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교과 시간에 공부하고 동아리 시간에 연구하고 진로 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율활동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 생기부에 비슷한 키워드가 2번, 3번 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로 연계되는 흐름 이런 거고요. 자율활동은 이 정도로. 자, 동아리 활동. 자, 동아리 선택에 플랜 A와 플랜 B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3월 초라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학생 동아리 선발을 할 거거든요. 3월 중순까지. 근데 동아리 선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체 선발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기 있는 동아리들 그렇게 하죠. 뭐 1차 뭐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고 2차 면접 보고 그래서 선배들이 뽑아요. 치열합니다. 인기 있는 동아리 들어가려면.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통 가위바위보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플랜 B까지는 좀 만들어 두세요. 내가 이걸 떨어지면 다음번에 어디 가는 게 도움이 될지. 요거 생각하고 가는 게 전략적인 거고 이게 생각 없이 가면 그냥 무대 본 거예요. 동아리 한번 선택 잘못되면 지금은 조금은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진 게 자율 동아리가 이제 대입에 반영이 안 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인가요? 동아리 활동이 원래는 이제 기본 동아리, 정규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가 가능했는데 이걸 간소화한다는 취지 때문에 자율 동아리 내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는 한번 결정되면 거의 2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결정이 되게 중요하니 최소한 플랜 B까지는 고려를 하고 가자. 야, 너 어디 동아리 들 거야? 아, 몰라, 모르겠어.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러면 이거 혹시 동아리 떨어지면은 어디 동아리 들어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까?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부 중요 포인트 3개 중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동아리하고 진로 2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사실 의미가 클 수 있어요. 따라서 플랜 B 꼭 준비하십시오. 부장이 될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개인 활동을 만드셔야 돼요. 동아리는 말 그대로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기는 좋지만 내 개인의 탐구 역량 혹은 나의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할 기회가 잘 없을 수 있어요. 따라서 동아리의 전체 흐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동아리 활동을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 활동은 백지 캔버스 같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별표 2개 쳐야죠. 이건 진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뭐만 했다면, 내가 뭔가 활동을 했다면. 탐구 보고서도 쓸 수 있고, 뭐 아니면 내가 교내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축제 때 무슨 부스를 설치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의 활동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 과목은 이 구간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 혹은 진로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쓰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 내가 한 활동에 기반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 활동이 거의 학기별로 1학기나 1년 정도 가까이 유지되는 내용으로 좀 긴 시간 동안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로 활동에서 차별점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나 진로 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생기부의 가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활동이 거의 이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그 중에서도 진로 활동 부분이 돋보이는가, 개인의 역량, 또 자기가 어떤 진로와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진로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재미있고 좋은 차별화된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은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죠. 교과목 얘기입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교과 성적은 뭐 다 아시니까 과목 선택도 중요하고 등급도 중요하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과목별로 담당 교사 선생님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같은 게 항상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런데 수행평가도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 전공 진로와 상관없이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시험으로서만 과제가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행평가인데 영어 작문 시험이야. 그걸 내 진로랑 어떻게 엮어? 그러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수행평가가 모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건 나의 진로랑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개씩은 필요해요. 한 개.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6개 수행평가가 있다면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정말 의미 있게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500자 기록하는데 1년마다 기록합니다. 즉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학기 말 혹은 학년 말에 한 번에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염두에 둘 때 학기 중에 오히려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기재해 주시도록 쓸 수 있도록 내가 힌트를 드려야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아이들한테 꼭 저희가 좀 이제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공통 기재 사항과 개별 특기 사항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진도를 나갔어. 자, 우리 반 30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숙제를 했어. 그것도 세특에 써주세요.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내 개별 사항, 나만 발표를 했다든지 나는 이 주제로 했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개별 사항이 강조될 수 있도록 요거를 꼭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 짓때 보통 공통 기재 사항은 사실일 때가 많고 개별 특기 사항은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즉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견을 써주시는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조되면 개별적인 역량이 잘 보이겠죠. 특기 사항이 도드라지려면 강점.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특 쓸 때 포인트는 내가 잘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못하는 걸 보완하려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보완이 안 됐고 그냥 노력했다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돋보이는 게 예를 들면 발표라면 예를 들면 나는 이과를 택했지만 의외로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나는 수학 공부보다는 영어에서 발군이야. 자, 그럼 수학을 못한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영어를 잘한다에 집중하셔서 그걸 어필해 보세요. 강점에 집중하면서 세특을 관리한다. 이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독서와의 연계 무조건 중요합니다. 문이과 상관없이. 문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과 자연계열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독서 너무 중요해서 교과목 세특은 독서와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비문학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여기서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많겠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정보를 다루는. 독서랑 연결한다. 수학 과목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특히 통계는 이과 학생들이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계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론이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적은 모델링에 많이 쓰이지만 탐구적인 방법론을 고도화 이렇게 좀 높은 어려운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되게 중요해요. 수학은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모든 과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탐구 과목은 진로 적성의 핵심. 그러니까 아까 사회랑 과학을 어떻게 선택하고 과목을 수강했느냐가 결국 그 친구의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탐구 과목, 사회나 과학 과목. 마지막에 기타 과목, 예를 들면 뭐 지리, 가정 뭐 이렇게 핵심이 아니라고 느끼는 과목도 의외의 아이디어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특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거라도 살려보자. 이것도 만들어보자. 라고 접근을 해야지 이건 그냥 안 중요하니까 일단 빼고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편리한 생각이지만 나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자, 관리하기 제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학기 중에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아닌 교과 선생님들에 의해 기록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탐구와 활동들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대략의 로드맵을 미리 그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구간이죠.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기록하시지만 최종 확인은 1년 후에 합니다. 즉 1년 동안의 생활을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은 마지막에 보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선생님 내가 이렇게밖에 활동을 못했나? 좀 더 해볼까? 이미 늦어요. 따라서 기록 중심으로 활동하시면 안 되고 활동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학급 활동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담임선생님은 우리 교실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실에 관련된 어떠한 활동을 꾸준하게 그럼 저는 이렇게 1학급 1활동 1학급 활동 1학생 1활동 내가 하는 활동을 한 가지로 정해서 화분에 물만 계속 줬다 교실 청소 무조건 했다 와 같이 1년 동안 분리수거했다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학급 활동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학급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1학기 1활동 학기로 써놓긴 했네요. 1년이 됐든 1학기가 됐든 이걸 통해서 내가 기여한 게 뭔지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남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로움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이건 내가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봉사정신과 이타심을 기르려고 훈련하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학급 활동이 없으면 요거 내용 굉장히 무색해집니다. 왜요? 사실은 없고 의견만 무성할 테니까. 자, 평소에 잘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예를 들면 교과목 공부인 뭐 수학, 과학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여기서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목과도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는 수학 과목은 별게 아니게 썼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친구 수학 굉장히 잘해요 라고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재량이거든요. 아니면 수학 공부 성적은 낮았지만 수학 공부를 평소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다라고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친구는 영어에서 아주 발군인데 학교 시험은 조금 성적이 낮게 나오지만은 우리 학교 대표로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통역도 해주는 아주 실력 있는 학생이다.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앞에서 그 어디에도 못 썼던 걸 여긴 다 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 담임선생님께 그냥 나중에 가서 무조건 잘 써주세요 이러시지 말고 좋은 활동의 근거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몇 가지인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체험활동 관련해서는 동아리 선택 그리고 진로 활동 정말 중요하다. 진로 활동은 나만의 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가장 어렵지만 교과 수업 시간 내에 벌어지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특히 대표적인 게 수행평가. 모든 수행평가가 아니라 나의 진로 적성과 연결될 수 있는 수행평가를 또 나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수행평가에 집중하자. 네 번째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의 종합의견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학급 내 활동을 통해서 만회해보자. 이런 정도가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께도 꼭 전달드리고 싶은 진짜 꿀팁들입니다.